안녕하세요. 드라마 리뷰하는 헤라입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32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최명희가 폐륜 며느리 장숙향이 만든 자신의 납골당 앞에서 정의사와 서마담을 만나며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명희는 정의사에게 우리 쪽 다른 이사들의 동향에 대해서 확인하며 우리 쪽 이사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최명희는 폐륜 며느리와 맞서 싸우는 게 집안 싸움으로 보이고 태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게 두려워서 칩거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최명희가 태산을 바로잡고 자신의 후계자가 될 강태호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시네요. 의천빌라 골목길에서 홀로 걷는 손자 강태호의 뒷모습을 본 최명희가 태산 호랑이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태호도 곧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33회 예고에서 태호가 효심이를 포옹하며 나 기다려줄 수 있어요 했는데요. 강태호가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큰아버지 강진범과 할머니 최명희 고문을 감금한 장숙향, 불법 승계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강태민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 같습니다. 강태호가 태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장숙향의 모든 비리 증거를 갖고 있는 박진명 이사의 귀국이 시급한데요. 박진명 이사 비서실에 근무했던 효심이 큰오빠 이호성이 효심이에 대한 태호의 진심을 알게 되고 태호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 같습니다. 이호성이 박진명 이사에게 장숙향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태산을 바로잡으려는 태호의 의지를 전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벌가 태산가 이야기와 별도로 효심이의 문제적인 엄마 팔자타령으로 온 가족을 벌벌 떨게 하는 이선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드라마는 시청률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인데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혼자 사는 가구 수가 750만을 넘어 전체 가구 수의 34.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혼자 사는 가구 수에는 이혼했거나 사별 후 혼자 살게 된 시니어 가구 수의 증가가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조정선 작가님도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걸 드라마 소개에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드라마를 볼 때 30대 중반인 딸 효심이에게 자신의 모든 생활을 의지하는 이선순이 불편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심이가 집을 나가 독립한 후 큰며느리 양희주가 이선순과 반나절을 함께 지낸 후 알아 눕게 되고 희주는 처음으로 집안일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다운이 되었는데요. 이 여파는 도미노처럼 남편인 이호성과 루비 필립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호성의 아내인 양희주는 32회에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선순의 며느리 양희주가 남편 이호성에게 어머니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효심이가 늘 수발을 들며 일상을 함께했기 때문에 이선순이 더 독특한 팔자타령 엄마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드라마 제목처럼 효시민의 모든 가족들이 각자 도생을 이룩하기 위해선 정신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의 분리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효심이가 집을 나가 독립하며 그 첫 발을 떼었는데요. 효심이가 35세에 결혼과 별개로 독립을 선택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32회에서 태호가 효시미를 부모님이 운영했던 갤러리에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네요. 태호와 효시미는 서로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딸 효시미에게 끝도 없는 팔자타령을 하는 이선순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늘 엄마 이선순에게 모든 면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져주던 효심이가 이번엔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엄마를 안 보겠다고 하네요. 효심이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남자 강태호 앞에서 너무 창피했던 거죠. 처음 인사드리러 온 딸의 남자친구 강태호에게 이선순이 물어본 건 돈 얼마 버냐였는데요.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인 우리는 태호가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다이아몬드 수저 재벌 3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선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태호가 효심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만 봐주지 하는 마음이 컸는데요. 심지어 이선수는 사랑하는 효심 씨의 엄마인 선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밥을 달라고 부침성 있는 태도를
보인 태호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자식이 밥 달라고 하면 기뻐하시는데요. 자식 친구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해도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서 맛있게 한 상 차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하는 인사가 밥 먹고 다녀라 인데요. 태호가 효심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지, 여자친구나 결혼을 결심한 여성의 엄마가 이선순 같은 태도로 대한다면 결혼을 생각했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순은 왜 이렇게 딸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선순이 혼자 사는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요. 루비가 지적했던 것처럼 착한 고모였던 효심이가 좀 더 빨리 인생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를 전적으로 혼자서 돌보던 착한 고모 이효심의 독립선언으로 엄마 양이주까지 자리 깔고 누워버리며 자신의 일상이 불편해지자 고모 일터까지 찾아와 다시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냐고 이기적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효심이의 독립과 편입시험 준비, 태호와의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연애에 응원하며 혼자 살지 못하고 평생을 팔자타령으로 울며 딸 효심이의 인생까지 힘들게 한 이선순과 35세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 효심이와 함께 볼 책을 소개합니다. 샘터에서 2004년에 출간된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효심인의 각자도생 속 이선순을 비롯해 인간으로 태어나서 40이 가까운 나이에도 독립된 삶을 꾸리지 못한 효심이의 둘째 오빠 이호준, 사고뭉치로 살고 있는 이호도를 보며 드라마 속 문제적인 인물들을 통해 내 삶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내 인생의 독립, 정신적, 경제적 모든 독립을 다시 시작하며 꼭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위한 책이란 생각이 들어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